네, 설 연휴가 지나고 확진자 증가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을 대응하기 위한 새 방역 체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는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어떤 것들인지 또 대안은 뭔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보여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꼽히고 있는 게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19 그 진단과 검사 참여 여부인데 하고 있다, 뭐 아직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OX 그리고 세모가 있는데 세모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호흡기 치료, 그러니까 코로나19 치료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전국 규모로 보면 한 400여 개 정도 네. 되거든요. 이 중에는 동네 병의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동네 병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건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 중에서도 아직 본격적으로 진료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곳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방역당국에서 얘기하기로는 호흡기 그 지정 치료를 위한 그러니까 의료기관들이 진단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가동할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수는 진단 쪽에 치중해서 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으로는 한 세모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아직 현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검사 대상이 아닌 사람들, 그러니까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급하게 검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스스로 그 자가검사 키트를 가지고 계시면 스스로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동네, 그러니까 지역 병의원들이 코로나19 진단 치료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병의원들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방문을 하시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병의원들은 어디서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아직까지는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고요. 지금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심평정보통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매일 업데이트 되는 그런 동네 병의원들의 리스트가 쭉 뜨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403개, 그러니까 주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부 줄은 경향성은 있는데 보통 예. 한 400대 후반 정도의 전국 규모에서 동네 병원 또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도시 기준으로 볼 때에는 평균 한 2군데에서 3군데 정도 시 단위에서 이렇게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확진되는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증가폭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돼야지만 원활히 진단과 치료 그리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바로 가면 됩니까? 바로 가시면 대기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일부 동네 병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동네 병의원들도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 시간대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약을 잡으신 다음에 특정 시간에 방문을 하시는 게 불편함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필수 사항은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만 아무래도 대기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는 네. 전화로 예약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신청한 동네 의원 한 곳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실제로 어떤지 듣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나와 계십니까?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원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그런 사태하에서 저희 동네 의원도 일정 부분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여를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가 협조를 해서 같이 만든 모델이기 때문에 신뢰를 받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인천 지역 개원이신데 인천의 지역 의원 중에 원장님처럼 코로나 환자 치료 의원으로 참여한 곳은 몇 %나 될까요? 아마 지금 200여 군데가 지금 신청을 해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추후로도 참여를 원하시는 그 원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고 하고 대부분의 내과나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쪽의 의원들이 주로 이 코로나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개원의 선생님들의 퍼센트를 보면 거의 한 30% 정도는 아마 신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차 신청이 마감되는 7일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전국적으로도 지금 거의 3,000 그 요양기관 가까이 지금 신청을 했으니까요. 네. 자, 현재 일반 환자도 받으시면서 코로나19 관련 일은 또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신속항원 검사만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집택이나 이런 쪽도 이제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자체하고의 그런 어떤 연계 관계가 원활치가 않아서 행정적으로 지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회원들이 참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또 재택 환자 모니터링까지 한다는 게 원래 이제 정부의 방침이었는데 검사만 예. 하시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지금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그 재택 관리를 이제 하려면 관할보건소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과정이 지금 그 각 부처 간의 어떤 그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그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되면 지자체에서 정비를 해서 원활하게 돌지 않겠나, 돌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동네 의원들이 실제로 재택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네 병의원의 코로나 환자 치료 참여가 오늘로 사흘째인데 검사를 네. 받겠다는 환자는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2월 3일 날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네, 갈수록 좀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의원이 이걸 하는지 또 의원에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모르시기 때문에 네. 선별진료소에 가서 많이 기다리시고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아마 검색을 하셔서 동네 의원으로 오시면 좀 그렇게 많이 안 기다리시고 검사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예, 예. 이 시스템이 현장에서 면밀하게 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정부가 재택 치료 체계도 이제 더 빠르고 촘촘하게 보완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네, 물론 이제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또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가격이라든지 수량 확보에 저희 동네 의원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격이라든지 수량 확보에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줄 것을 이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팍스로비드가 그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팍스로비드 물량 확보에도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자, 현장 상황 듣고 왔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부분의 동네 병의원 중에서 코로나19 치료나 진단에 참여하고 계신 그 동네 병의원들이 대부분 진단에 치중하고 계신 네.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진단 부분은 자가검사 키트를 자가에서 직접 활용하시는 방안도 있고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면서 이 늘어나는 어떤 진단검사 건수를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치료와 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동네 병의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참여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치료와 관리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이 되도록 방역 당국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치료와 관리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 바로 신속 항원 검사의 기구 물량입니다. 정부는 충분하다, 그리고 개인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부에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선별진료소에 보내는 물량이 네. 충분히 공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은 일단 국민 스스로 뭔가 구매를 해서 자가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가검사 키트를 구매를 하려면 약국을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매가 가능한데 예. 실제로는 구매가 원활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분과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호흡기 의심 증상, 유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러니까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 선별진료소에서 1시간 이상 대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스스로 자택에서 검사를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원하는 그 수요와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부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뭐 충분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찬반 양론이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정부가 지금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곳과 개인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는 지점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혼선이 생기는 것도 지금 이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정부의 입장은 지금 선별 진료소를 통해 무료로 지급되는 자가검사 키트의 공급량은 충분하다. 그래서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일반 국민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에서 자가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려고 보면 온라인이나 동네 약국에는 없다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정부 얘기는 집에서 검사하지 말고 선별검사소에 가면 물량이 충분하니까 그곳에서 검사를 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적인 좀 메시지 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메시지 전달보다는 물량을 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하는 게 네.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기존 3곳에서 5곳까지 보다 확대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24시간 각 그 해당 업체들이 24시간 풀가동하면서 그 생산 물량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12월 셋째 주에 델타 변이가 정점에 도달한 이후에 급속하게 감소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약 한 달 후에는 오미크론이 무점화될 거다라는 예측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도 3주에서 4주 정도는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어떤 진단 키트에 대한 물량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동네 병의원에 참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과 어떤 작업들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뒤늦게 생산 물량을 늘리다 보니까 그 과도기 상황에서 과거에 우리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던 것처럼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고, 보다 효과적으로 오미크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자가검사 키트의 물량을 더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단 키트 생산 3개 업체 중에 한 곳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생산 물량을 대폭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인 건 맞더라고요.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설 연휴에도 지금 풀 가동 체제로 물량을 생산하고 있고, 지난해 한 해 동안 뭐 7억 개를 훌쩍 뛰어넘는 테스트 분량을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월에 한 달에 4억 테스트 분량을 생산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많이 늘린 건 맞아 보이는데, 이 업체를 비롯해서 나머지 업체들도 지금 수출 물량이 또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확대될 물량도 정부가 별도로 언급하기 전까지는 선별진료소에 우선 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지난해에는 이 그 진단 자가검사 키트의 물량을 연 7.5억 회 네. 테스트분에서 실제로 월 4억 회분이라고 하면 거의 6배 이상 늘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기존의 해외 물량, 그러니까 수출 계약이 맺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수량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가에서 검사를 하시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시라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느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불편함과 공포감,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됐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미비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수출 물량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일단 국내 물량으로 돌리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과거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수출 물량을 국내 물량으로 돌렸거든요.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 뭐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지금 물량이 확보된 걸로 봐서는 과도기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과 공포감을 최소화하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맞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미크론의 확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한 만큼 지금 이제 국민들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원하는지 또 자가 검사를 선호하는지 병의원을 선호하는지 그 수요를 조금 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물량을 적절히 배분하는 세심함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 신규 확진이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황에서 지금 개인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 영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지금 신속 항원 검사 또는 자가 검사 키트 자체가 PCR 검사보다는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네. 위음성 또는 위양성에 대한 부분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진단 건수를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신규 확진자 이런 허점에 의해서 확산이 가속화되는 부분보다는 네. 오히려 빨리 양성인 환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자가 검사를 하는 부분도 적극 활용을 하면 이 부분이 어쨌든 양성인 환자가 대인 접촉을 통해서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상당히 자가 검사를 하는 부분도 현 상황에서는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사람들 중에 76.1%가 지금 PCR 검사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76.1%라는 수치를 놓고 지금 해석이 제각각인데 비교적 정확도가 높은 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앞서도 제가 위음성, 위양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부분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신 분들 중에 76.1%가 PCR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네. 그럼 나머지 23.9%는 위양성이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위양성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확진 판정을 신속 항원 검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내게 되면 불필요하게 자가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위양성이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PCR로 최종 확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위양성보다는 위음성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위음성이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는데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대인 접촉 등 사회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23.9% 위양성보다는 위음성의 비율이 훨씬 높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속 항원 검사, 특히 전문가용인 경우에는 한 5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고 네. 자가로 검사를 했을 때는 20%를 못 넘는 미만의 정확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숫자 관련 발표는 전문적이어서 그런지 국민들이 좀 받아들이기에 쉽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76.1%에 뭐 불과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다양한 호흡기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말고도 다른 감기 환자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든 아니면 일반 감기든 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삼가하고 대인 접촉을 자제하면서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가장 좋고 그 사이에 일단은 신속항원 검사 내지는 뭐 자가검사 키트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네. 음성이 나왔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뭐 재검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출과 대인 접촉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최종 PCR까지 확인을 해서 뭐 확진 판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기본은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대인 접촉을 피하는 게 맞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한 게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면서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가 현장에서 좀 원활하게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